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이든 제삿날이든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음식 준비를 다 끝낼 때쯤이면 꼭 그때 맞춰서 나타나는 사람. 화려한 화장에 좋은 옷을 차려입고 어머 이거 맛있겠다 저거 너무 좋은데 하면서 슬쩍슬쩍 반찬통에 담아가는 그 사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둘째 며느리 민정씨는 무려 7년 동안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서운하다는 내색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걸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첫째야 네가 먹을 건 네가 해가라. 저기 베란다에 재료랑 가스버너 있으니까. 그 한마디가 7년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아니면 주변에 민정 씨 같은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베란다의 가스버너. 일부 제사 전날 밤.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10월의 밤이었다. 민정은 시어머니 집 부엌에서 물을 썰고 있었다. 손가락 2마디 두께로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두께였다. 사실 민정도 이제는 그게 몸에 배어 있었다. 결혼한 지 7년 제사를 7번 치르는 동안 손이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생겼다. 민정아, 우엉 좀 봐줄 수 있겠니? 불린 지 1시간 됐을 거야. 네 어머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정은 이미 냄비 뚜껑을 열고 있었다. 우엉향이 코끝을 건드렸다. 잘 불었다. 이걸 채 썰어서 졸여야 한다. 들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충분히 볶다가 간장은 마지막에. 그것도 이제 몸이 기억하는 순서였다.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72이었다. 젊었을 때 이 집에서 남편 제사를 혼자 다 치렀다고 했다. 시어머니도 동서도 아무도 안 도왔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순자 씨는 제사 음식 앞에서 유난히 말이 없어졌다.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은 표정. 민정은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더 열심히 손을 놀리게 됐다. 오늘은 전날 밤이었다. 본제사는 내일 저녁 6시. 남편 재준의 아버지 기일이었다. 재준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재웠다. 형인 재욱은 아직 연락이 없었다. 형은 언제 온대요? 재준이 부엌 쪽을 흘끗 보며 물었다. 시어머니가 잠깐 손을 멈췄다. 글쎄다. 연락이 없네.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할 말이 없었다. 형님 부부는 제사 때마다 늦었다. 처음엔 세미나가 있다고 했고 2번째는 출장이 잡혔다고 했고 3번째는 아이가 아프다고 했고 4번째는 차가 막혔다고 했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음식이 거의 다 될 즈음 나타나는 것. 형님 그러니까 시숙 재욱의 아내 미영은 민정보다 3살 위였다. 나이로 따지면 선배였고 시댁 서열로 따지면 며느리 중 첫째였다. 그런데 민정이 시집온 첫 해 제사부터 미영은 한 번도 준비를 함께한 적이 없었다. 민정은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적어도 처음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다. 결혼 전부터 어머니한테 첫째 며느리는 바빠서 라는 말을 몇 번 들었던 터라 반쯤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7번째 제사를 앞두고 전날 밤 부엌에 서 있자니 이상하게 오늘따라 손이 무거웠다. 무 때문인지 우엉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는 민정 자신도 잘 몰랐다. 2부 화려한 등장. 제삿날 오후 2시. 민정은 아침 6시부터 시어머니 집에 나와 있었다. 전을 부쳐야 했다. 동태전, 육전, 깻잎전, 호박전. 사각팬 위에서 기름이 지글대는 소리가 집 안에 가득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뒤로 질끈 묶고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혔다. 시어머니는 탕을 보고 있었다. 민정 옆에서 국자를 저으며 가끔씩 간을 보았다. 전화기가 울렸다. 시어머니가 잠깐 국자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다. 재우가? 어머니 저 오늘 세미나가 좀 길어져서요. 저녁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짧은 대화였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자를 다시 들고 탕을 저었다. 재주는 일찍 일어나 나물 삶는 것을 도왔다가 지금은 재상을 닦고 있었다. 아이들은 시어머니 방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오후 4시. 전이 거의 다 되었다.
나물 무침도 끝났다. 탕이 끓고 있었고 적은 아직 구워야 했다. 민정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앞치마를 벗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미영이었다. 그리고 민정은 잠깐 손을 멈췄다. 미영은 밤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웨이브가 정갈하게 잡혀 있었고 입술은 붉은색이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다. 이순자 씨가 부엌 입구에 나왔다. 너 왔어? 재욱이는? 오빠는 셈이나 마저 듣고 바로 온대요. 저 먼저 왔죠? 어머, 냄새 너무 좋다. 민정 씨, 전 다 부쳤어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요. 어머, 이것 봐봐.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전 접시를 들여다봤다. 동태전 이렇게 예쁘게 부쳤네.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동태전 하나를 집어들었다. 어머, 대박. 완전 맛있는데요?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다. 민정은 다시 앞치마를 맸다. 적을 구워야 했다. 3부 반찬통. 제사가 끝났다. 저녁 8시가 막 넘어서였다. 재욱이 제사 시작 30분 전에 도착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절을 하고 밥을 먹었다. 아이들도 먹었다. 이순자 씨는 맏아들 얼굴을 보는 게 기쁜지 제법 이야기가 길어졌다. 민정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재준이 옆에서 그릇을 닦았다. 거실에서는 재욱과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부엌에 미영이 들어왔다. 손에 뚜껑이 달린 반찬통을 몇 개 들고 있었다. 크지 않은 것들이었는데 다 합치면 제법 되어 보였다. 민정 씨, 나물 좀 담아도 돼요? 애들이 이거 좋아해서. 네. 미영은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나물들이 그릇에 담아 있었다. 고사리 나물, 도라지 나물, 시금치 나물. 그리고 전 접시. 미영은 척척 담기 시작했다. 민정은 설거지를 하면서 등 뒤로 그 소리를 들었다. 뚜껑 여닫히는 소리, 수저 긁히는 소리. 잠시 후 재준이 민정 옆으로 바짝 붙었다. 귓속말로 아주 작게. 전도 담고 있네. 민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준이 말했다. 미안하다. 민정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뭐가요? 그냥. 오늘도 내가 다 했잖아. 어머니도 하셨어요. 형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민정은 그냥 고개를 창 쪽으로 더 돌렸다. 억울하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고 미안해하고 있다. 그게 오히려 더 말을 막았다. 그냥 그런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들려고 했는데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사부 이순자 씨의 말. 다음 해봄. 돌아가신 시아버지 생신을 기리는 작은 차례가 있었다. 제사보다는 소박한 자리였지만 이순자 씨는 꼭 챙기는 날이었다. 민정은 이번에도 아침 일찍 나왔다. 생각해보면 7번의 제사와 4번의 차례, 도합 11번의 큰 날 동안 민정은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시어머니 표정이 달랐다. 음식 준비를 하는 내내 이순자 씨는 무언가 마음속에서 저울질을 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말을 하려다가 멈추고. 차례가 다 끝나고 뒷정리를 마칠 즈음이었다. 미영이 또 반찬통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이순자 씨가 부엌 입구에 서서 미영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야.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니? 네가 먹을 건 네가 해가라. 잠깐 침묵이 흘렀다. 저기 베란다에 재료랑 가스버너 있으니까. 거기서 해. 미영의 표정이 굳었다. 이순자 씨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민정은 설거지통 앞에서 그 순간을 들었다. 손이 멈췄다. 부엌에는 미영과 민정 둘만 남았다. 미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반찬통을 가방 안에 도로 넣었다. 아무 말 없이. 오브 베란다에 가스버너. 2달 뒤. 시아버지 길. 민정은 오전 10시에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미영의 차가 이미 있었다. 민정은 잠깐 멈칫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미영이 부엌에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뒤로 묶고
화장은 연하게 립스틱은 없었다. 손에는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민정씨. 왔어요? 네. 먼저 오셨네요. 일찍 나왔어요. 이순자 씨가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미영이가 6시부터 나와서 국 재료 손질해놨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이 느리거든. 민정은 그냥 앞치마를 맸다. 셋이서 부엌에 섰다. 이순자 씨가 탕을 보고 미영이 전 반죽을 만들고 민정이 나물을 무쳤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일이 나뉘었다. 자연스럽게.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민정 씨, 나 그동안 진짜 못됐죠? 민정은 도라지나무를 무치다가 잠깐 손을 멈췄다. 대답 안 해도 돼요. 맞는 말이니까. 미영은 전 반죽을 저으면서 말을 이었다. 사실은 어머니한테 그 말 들은 날 집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근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가 이상한 거지. 민정은 도라지나물 그릇을 내려놓았다. 형님. 응? 저도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다들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중간에 한 번쯤은 속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겠다. 미안해요. 짧은 말이었다. 화려하지도 길지도 않았다. 그런데 민정은 이상하게 그 짧은 말이 그동안 들은 어떤 말보다 마음에 닿았다. 이순자 씨는 탕을 저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가에 뭔가 작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민정은 그게 미소라는 걸 알았다. 육부 그 후. 그의 가을 제사부터 풍경이 달라졌다. 미영은 민정보다 더 일찍 오기 시작했다. 거짓말처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세미나도 없었고 출장도 없었다. 화려한 코트 대신 면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다. 미영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부엌을 어슬렁대는 모습이 민정 눈에는 솔직히 조금 귀엽기도 했다. 동서 이거 어떻게 썰어? 조금 더 얇게요. 이렇게요? 아, 이렇게? 나 칼질 진짜 못하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섞기 시작했다. 세 번째 제사쯤 됐을 때 미영이 직접 탕을 끓여오겠다고 했다. 이순자 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레시피를 알려줬다. 다음 날 미영이 냄비째 들고 왔다. 간이 좀 다르긴 했다. 이순자 씨가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서 말했다. 다음엔 국간장을 조금 더 써봐. 네, 어머니. 민정은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전을 부쳤다. 이상하게 전이 잘 부쳐졌다. 모양도 반듯하고 색도 고르고. 집에 돌아오는 길 재준이 물었다. 오늘 괜찮았어? 응. 형수가 일찍 왔더라. 응, 탕도 직접 끓여왔어요. 재준이 잠깐 조용하다가 말했다. 어머니가 그 말 하신 이후로 달라진 것 같더라. 민정은 창밖을 봤다.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갔다. 사람이 달라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달라졌으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달라졌느냐 보다. 재준은 잠깐 민정을 봤다가 다시 앞을 봤다. 그리고 핸들을 잡은 손에 살짝 힘을 주었다. 에필로그. 이순자 씨는 지금도 제사 때면 일찍 일어난다. 나이가 들면서 손이 좀 더 느려졌지만 그래도 혼자 뭔가를 준비하다가 두 며느리가 도착하면 환해지는 표정은 여전했다. 그 집 베란다에는 아직 가스버너가 있다. 아무도 거기서 요리를 하지 않는다. 그냥 놓여 있다. 가끔 이순자 씨는 그 앞을 지나다가 잠깐 멈추는 일이 있었다. 뭘 생각하는 걸까 민정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누군가를 다그치거나 싸우거나 설교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마음을 돌린 것. 네가 먹을 건 네가 해가라. 그 말이 아마 이 집에서 가장 긴 말이었을 것이다. 가장 짧으면서.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